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선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센터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책 추천이긴 한데 그 전에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책을 추천하는지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다른 거에 현혹되지 않고 쭉 이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존재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없었던 수업을 20대 때 만든 것도 정말 사명감 갖고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내성적인 저의 성격이나 이런 걸 고수했더라면 절대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뭔가 인재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 나라가 더 발전하게 분명히 일조하겠다, 이런 어떤 큰 생각, 사명감을 바탕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답지 않은 설득하러 원장님실에 뛰쳐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타인으로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이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드시 사명감을 갖고 살면 삶이 행복하거든요. 누구도 부럽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뭔가 안정돼 있는, 스스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싶을 텐데 근데 사명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이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명감은 어떤 피해를 입어본 사람,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고통을 받고 그 상황과 어떤 그런 장면에서 내가 많이 지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한 존재로서 이걸 남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남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욕구와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막 솟구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한 명 들어보면 구성애 씨라는 분도 자신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누구한테 당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좌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극복해내고 그래서 남들한테 성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사명감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벌고 어느 정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잘 벌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에서는. 그리고 또 돈 버는 걸로만 끝나는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감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사명감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라고 영상 찍는 건데, 보통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성장해서 내면의 화와 이런 것을 무의식에서 잘 극복을 못 해버리면 남한테 또 해를 끼치는 또 새로운 어떤 악마가 되는, 되게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은지는 딱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부분이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그 사람의 가치, 어떤 역량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아봤죠. 부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식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못할 거야, 이런 부정암시들, 그리고 뭔가 지식이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잘못된 암시들을 계속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나 그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극복해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무의식에 관련된 책들을 다 보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남들을 돕는 그런 사명을 비로소 갖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많이 받았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니체가 했던 말 중에 또 멋있는 말은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그 혼돈의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혼돈의 그 시간들이 있었던 자들만 거기에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지식으로 극복해내면서 비로소 사명감도 갖추고 어떤 찬란한 별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많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오히려 그걸 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경의 에너지였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멋있는 존재일 거예요. 오늘은 책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소설책을 추천할 거예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소설책을 추천하는 거는. 저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멋있게 살려면 독서법 이렇게 갖추라 한 그 영상에 꼭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 근데 그 영상에 제가 소설을 읽지 마라 라고 했는데 소설 읽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소설의 그 어떤 뭐 무협지, 판타지 같은 소설 그런 거 읽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박세현 선생님이 소설 전체를 다 보지 말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뭐 인터넷에서 박세현 선생님 밉다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 종일 소설책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그 일, 사명감 갖고 해야 되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설을 읽고 싶으나 매우 적은 시간밖에 소설을 못 읽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잠잘 시간을 쪼개가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클 코넬리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마이클 코넬리. 이 책장에 이 두 칸이 다 마이클 코넬리의 책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책도 그렇고. 이 마이클 코넬리는 범죄 소설을 대부분 쓰는 사람이고 해리 보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거든요. 해리 보슈 시리즈만 16권이 있어요. 이게 16번째 책이고 저는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바쁜 사람이지만 정말 잠잘 시간 쪼개서 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다 읽은 사람으로서 마이클 코넬리는 정말 천재 작가라고 생각하고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모든 책들을 제가 보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다 감동을 했고 해리 보슈라는 인물한테도 푹 빠진 형사예요. 형사. 참고로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형사, 나중에 형사가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아까 말했던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일을 심취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감이 뭔지를 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오셨다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소설 재밌게도 읽을 수 있지만 사명감은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간접 체험이나마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위로한 존재들은 어마어마한 영웅들은 저를 항상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 영웅들이 저를 위로해 왔습니다. 근데 다 이제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과거의 그 영웅들. 오히려 또 실존 인물들만큼 또 저한테 감동을 주는 존재가 이런 소설이든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캐릭터도 굉장히 저한테 계속 영구적으로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존재, 캐릭터, 가상이지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해리 보슈는 뭐 어마어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의 마음속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16권 다 읽었는데 또 17편째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바로 또 읽겠죠. 근데 이 해리 보슈 정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뭐 도움이 된다라고는 잘 말 못하겠어요. 뭔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소설을 추천한 거는 이제 자신이 지금 삶에서 잘 기능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너무나 자신의 분야에서 잘하고 있을 때 그런 존재일 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시면 돼요. 만약 그런 게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고 급한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읽지 마십시오. 왜냐면 해리 보슈 시리즈만 16권인데 그 시간에 자신의 어떤 생업에서 더 전문가가 되는 일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되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뭐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그것도 느끼실 수 있고 또한 제가 멘탈 전문가인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진짜 멘탈이 센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전쟁터에서도 미치지 않고 어떤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해리 보슈라는 형사처럼 총기 허용이 자유로운 어떤 미국 같은 데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자를 쫓고 그렇게 계속 정신을 놓지 않고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멘탈 뭐 제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심리 전문가로 살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멘탈은 어느 정도로 센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느끼고 간접 체험도 되면서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 보슈라는 캐릭터의 인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무뚝뚝한 그런 성향인데 마이클 코넬리가 그 무의식적인 차원의 그런 심리 묘사를 매우 잘 탁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비록 종이로 만난 그 가상의 인물이지만 굉장히 뭐랄까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몰입감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소설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어떤 분들은 박세니답지 않은 추천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저는 소설을 매우 좋아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소설을 많이 볼 시간이 없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여튼 보시면 재밌으실 거고 어떤 가볍게 읽으시면서
하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도 사명감이 뭔지 아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거 말고도 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